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 진료가 의사회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분야의 사업은 추진을 앞두고 있어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발전의 불씨는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규제까지 풀어주며 육성하려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하지만 핵심으로 꼽히던 원격 진료가 의료계의 반대로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역 의원급으로 사업을 한정했지만 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선뜻 참여한다고 나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처럼 원격 진료는 자초 위기에 빠졌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전체가 모두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은 차근차근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체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소금산 등산객과 걷기대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휴대용 엑스레이를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도 도내 군부대와 의료기관에 구성된 재난구호팀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원격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기부, 강원도와 함께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곧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의료 혁신을 위해 주어진 24개월의 시간은 벌써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중심인 원격 진료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강원 의료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레고랜드 반대대책위가 최문순 지사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인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으로 향하는 도로 양쪽에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렸습니다. 빼곡하게 걸린 현수막에는 레고랜드 공사 찬성과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멀린사와 체결한 투자 확약서를 공개하며 본공사를 향한 큰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레고랜드 반대 측 입장은 확고합니다. 레고랜드 반대 대책위는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최문순 도지사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지사는 숨지 말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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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발인 7명은 최 지사와 경제부지사, 전 글로벌 통상국장, 전현직 중도개발공사 사장 등입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강원도와 STX 간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멀린사에서 받은 투자 확약서도 계약한 회사와 사인한 주체가 다른 급조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을 한 회사와 사인한 주체가 전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현재 STX와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위반 자체가 될 수 없고 계약한 회사와 사인 주체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양 극단의 의견이 담긴 현수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해수욕장 폐장이 다가오면서 이용객 집계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 피서객이 훨씬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 곳만 손해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동해 시내 해수욕장 6곳을 찾은 이용객은 15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상당한 증가율이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절대 인원이 적은 점이 두드러집니다. 동해안 6개 시군 가운데 5번째에 그쳤습니다. 경포로 대표되는 강릉은 물론이고 삼척, 속초, 양양보다 적습니다. 동해시의 해수욕장 이용객이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적게 집계된 건 작년부터입니다. 해수욕장 입구의 CCTV로 입장객을 자동으로 집계하자 눈대중으로 헤아리던 때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강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작년에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도내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 곳이 주먹구구식 집계로 거품이 낀 지역보다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CCTV 객체 인식 프로그램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인식해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닌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우리 시 해수욕장 이미지가 저하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지난 2017년 눈대중으로는 1,37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파악한 인원은 699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최근 고성의 한 어촌 마을이 어촌계 공공 건물의 임대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수년간 외지업자에게 세를 놓아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임대 수익을 챙겼다는 건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억 원을 들여 완공한 고성의 한 어민복지회관 건물입니다. 수산물 위판장과 직판장 용도로 지어진 건물로 강원도가 어촌계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어촌계는 마을 재산인 어민복지회관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여러 차례 외지업자들에게 건물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고 무단 증축은 물론 방을 쪼개 불법 숙박 영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했잖아. 외지업자의 운영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불거졌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공무원들 이제 합법화 해서 한다는데 가리적으로 그동안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이걸 오늘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이걸 못 줘. 그러니 이걸 못 줘. 제가 뭐지. 건물이 적법한 영업시설인 줄 알고 입찰에 응했던 새 임차인은 불법 시설을 떠맡게 됐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은 마을 소득을 위해 복지회관 건물 임대를 관행으로 해온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임대료를 돌려주고 어촌계 사무실이나 직판장으로 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춘천시가 연이은 수돗물 탁수 사태와 관련해 원인과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 배수관 물때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완전 해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춘천 신부국과 서면, 신사오동 지역에서 뿌연 수돗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물론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폭염에도 씻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탁수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재발된 사태에 항의가 빗발쳤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춘천시는 연이은 탁수의 원인을 배수관의 슬라임, 즉 물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물 사용량이 늘자 배수관의 물때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물 사용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붙어 있었던 물때가 떨어져 나와서 좀 탁수 상황을 좀 만들어낸 건데. 그렇다면 올해만 유독 탁수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는 질문에는 20년 가까이 물때가 쌓이면서 수압을 견디는 힘이 약해진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춘천시는 제때 물때를 제거하지 못하는 등 배수관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고압 산소를 이용한 배관 세척과 사고 징후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을 꼽았습니다. 플러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토변이나 지수변을 좀 관리를 해서 물을 주기적으로 좀 빼줘야 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도 배수관 관리 인력을 늘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춘천 지역 수돗물의 수질은 여러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며 시민들의 불신감 해소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증가하자 강원도교육청은 비공무원 부문에서 장애인 우선 고용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공무직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비공무원 가운데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2.6%로 의무 고용률을 밑돌아 내년에 내야 할 1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2023년까지 비공무원 부문 결원에 대해 총 346명의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 2023년에는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탐방이 오늘 16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로도 가능해집니다. 고성군은 DMZ 평화의 길 A 구간 탐방이 재개되는 오는 16일부터 하루 2차례 정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현장 방문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개방된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은 실제 방문율이 정원에 못 미쳐 B코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정원의 절반을 단체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사북항쟁 40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폐광 지역 사회단체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사북항쟁 특위는 1980년 4월에 발생한 사북항쟁 이후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했다며 오는 21일 정선 사북뿌리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들과 가족들이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80여 명이 폭도로 몰려 검거된 사건입니다. 동해항과 묵호항 등 도내 6곳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추가로 설치되고 미세먼지 정밀 측정 장비도 올해 말까지 도입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11월까지 고성과 인제, 화천과 철원의 비무장지대와 동해항과 묵호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도내 처음으로 올해 말까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 농도를 정밀 측정하는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내년 6월까지 춘천의 지명 유래 찾기 사업을 펼칩니다. 춘천시는 발굴된 지명 유래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춘천 지명사전 등 문헌을 면밀히 조사해 지명 유래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춘천항연구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명 유래를 스토리텔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발굴된 지명 유래를 역사와 문화,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3분 이내에 애니메이션과 다큐로도 제작할 방침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쯤에 최종 결정날 전망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16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탐방로와 사냥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그리고 시설 안전 대책 등이 적정한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환경청은 협의회 검토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환경영향평가 보남보완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월군이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 영월몰에서 추석맞이 특별 판매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15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영월 농특산물과 건강식품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을 최대 절반 가격으로 싸게 판매합니다. 3만 원 이상 구입하면 추첨을 통해 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영월몰에서는 참여 상인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주제로 한 닭종이 인형전이 엿새 일정으로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개막했습니다. 30에서 90cm 크기의 닭종이 소녀상 20점과 관련 그림 15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이재경 작가의 작품 6점도 함께 전시됩니다. 또 일본 나고야에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전시 기간 동안 내가 소녀상이다 SNS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원사랑 상품권이 발행 3년여 만에 누적 판매액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철원사랑 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처음 발행한 뒤 지난해 4월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